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선현, 강진아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음성 AI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진아님, 요즘 음성과 관련된 AI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집에 다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챗봇에 보면 다 이제 음성 인식 기술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음성 AI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앞서 시리즈에서 소개해 주셨던 선현님의 딥러닝 기술의 어떤 발달,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 스피커,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확산을 통해서 음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비자들도 이제 이런 음성 AI를 많이 접하면서 음성 AI를 굉장히 선호하게 됐고요. 이러한 어떤 세 가지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음성 AI 시장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 AI 기술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인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리고 음성을 합성하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네, 스피치 신테시스와 같은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방대한 데이터와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딥러닝 등의 발달이 음성 AI 시장을 더욱더 의미 있게 구성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음성 AI 중에서도 음성 합성 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음성 합성 기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그 음성 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음성 합성이라는 게 저희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유저가 어떤 발화를 하면 그 음성을 인식하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 이후에는 실제 사람이 발화한 내용을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단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발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거에 대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어 처리와 실제로 이거를 스피커와 같은 기기를 통해서 음성을 내보내기 위한 스피치 신테시스,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어지게 되고요. 실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가장 마지막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스피치 신테시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신테시스는 보통 요약을 하면 이제 TTS라고도 이제 불리우고 있고요. 어떤 텍스트가 입력이 됐을 때 이거를 보이스로 변환을 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에는 요즘 인기가 많은 클로버 램프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뉴스에서도 보면은 기사 원문을 읽어주는 서비스에도 녹여져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버 더빙과 같은 서비스에도 이제 스피치 신테시스 기술이 녹여져 있습니다. 진아님, 그렇다면 이러한 음성 합성 기술은 어떻게 구현이 되나요? 음성 합성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 데뷔 행사에서 실제로 소개됐던 두 가지 방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컨캐너데이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일정한 톤으로 말하는 것을 장시간 녹음을 하게 되고요. 이 녹음된 과정에서 실제로 이 녹음된 내용 중에 음절 단위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내부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음편이라는 작은 단위로 쪼개서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 합성을 해야 될 때는 이 DB에 저장되어 있던 음편들을 잘 자연스럽게 이어내서 실제 사람이 발화하는 것처럼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엔드-투-엔드 방식은 이제 통계 기반의 방식 중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방식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컨캐너데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어떤 녹음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엔드-투-엔드 방식에서는 그냥 컴퓨터가 컴퓨팅 파워를 통해서 실제 사람이 말하는 그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많은 기업들이 이 음성 합성 기술을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AI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음성 합성 기술을 직접 구현하시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뭐 요즘 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뭐 남성, 여성 혹은 어린아이, 뭐 중년 여성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뭐 일본어라든지 다양한 언어로 또 구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모든 근간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인프라를 직접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아님, 그러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 합성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제 클로바 보이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음성 합성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장점을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고품질의 음성 합성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음성 합성을 통해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65가지의 음성 타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시기 쉬우시도록 이제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저희 클로바 보이스를 통해서 TTS 서비스를 구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음성 합성 기술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보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편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AI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이미지 인식 서비스인 클로바 OC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